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 근무하는 안준홍 교수입니다. 오늘 폐암 맞춤 치료의 시작, 폐 조직 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맞춤 치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근본이 폐에 암이 있는 조직을 검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확인을 하는 것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이 폐암이 남성에서는 2위, 또 여성에서는 5위,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에 있어서도 폐암이 다른 암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늦게 발견이 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또 폐암 사망률이 높고요. 수술 이후에 재발도 비교적 잦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폐암이 의심돼서 조직 검사를 계획할 때 저희가 이제 환자분한테 조직 검사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수면으로 하는지, 이런 형태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검사가 다른 합병증은 없는지, 또는 아프지는 않는지, 아마 다른 환우분들께 많이 힘든 검사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신 것 같고요. 또 입원이 한 며칠 정도 필요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한 얼마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오늘 제가 조직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이 폐암 발생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폐암 발생이 생기는 위치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담배를 많이 하는 남성들에게서 폐암이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학적으로는 편평상피암, 소세포 폐암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고요. 보시듯이 이제 아주 중앙, 기관지의 중앙 쪽에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암세포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기관지 내시경으로 봤을 때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성 폐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단순 기관지 내시경 검사로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하지만 흡연율 감소와 더불어서 이런 폐암들이 많이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중심이 아닌 이 CT에서 보시면 폐의 아주 바깥쪽에 생기는 암종들이 많이 생기고요. 주로 담배하지 않는 여성, 또 조직학적으로는 서남의 형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기랄한 침을 찔러서 폐의 말초 부위에 있는 암을 조직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피적 폐생검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경피, 피부 쪽에서 바늘을 찔러서 폐를 생검한다 해서 이런 경피적 폐생검이라는 조직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렇게 많이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심성 폐암은 기관지 내시경, 우리가 코나 입으로 이런 내시경을 넣어서 기관지 안을 들여다보고 의심되는 암 병소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어떤 기구를 통해서 조직을 얻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검사가 되겠죠. 검사의 정확도도 비교적 높은 검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관지 내시경 검사는 비단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기관지 안에 있는 결핵이라든지 가래 또는 이물을 잘못해서 기관지로 넘어간 경우 이러한 형태들의 여러 가지 기관지 안쪽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치료를 하거나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기 내과 영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검사, 비교적 안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말초성 폐암, 경피적 폐생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피부를 통해 가는 생검 바늘을 삽입하여서 폐 조직을 얻는 그런 검사입니다. 보시듯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를 통해서 늑간을 통해서 폐로 바늘을 넣고 조직을 얻는 검사고요. 실제 폐 생검에 쓰이는 이 바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는 생검 바늘이라 하지만 실제로 보면 사실은 아주 가늘진 않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폐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병변 안에 바늘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 CT 가이드 하에서 CT를 찍으면서 바늘을 확인하고 병변 안에 바늘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폐를 조직 검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검사법에 따른 특징이 있는데요.
기관지 내시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관지 안에 보이는 것을 얻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진단율도 높고 합병증이 크게 없습니다. 조직검사한 곳에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조절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지 안을 주로 보기 때문에 말초성 폐병변은 거의 진단이 이제 어려웠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은. 그에 반해서 경피적 폐생검, 이제 밖에서 피부를 통해 치르는 검사는 말초성 폐병변 진단을 거의 90% 정도 해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CT 가이드 하에 검사를 보통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랑 검사자 모두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기흉이라든지 폐출혈 등의 합병증이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발생하게 되는 비교적 침습적인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단율은 높으면서 합병증이 낮은 검사들을 개발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경피적 폐생검은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검사를 하다 보니 검사 이후에 폐 한쪽에 흉곽에 피가 차는 혈흉이 생긴다든지 또는 조직 검사 후에 공기가 흉곽에 차는 기흉이 생긴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방사선 노출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우 정확한 검사가 되고요. 이상적인 검사가 되려면은 침습적인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면 좋을 것 같고요. 합병증이 좀 줄어들고 방사선 노출은 되지 않으면서 아주 진단율이 좋다면 이것은 뭐 검사자, 환자 모두에게 아주 해피한 그런 검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다양한 검사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중 하나는 레디알 프로브 이부스라고 하는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기관지 내시경, 기관지의 중심부를 보는 이 기관지 내시경에다가 초음파, 방사형 초음파라는 것을 사용해서 말초 폐병변을 보기 위한 검사가 되죠. 간략하게 보시면 이 기관지 내시경이 여기 있죠.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안쪽에다가 초음파, 방사형 초음파를 넣게 되고요.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인데 이 안쪽으로 초음파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초음파를 이렇게 검게 보이는 이런 병변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를 조직 검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기본 백그라운드 아래서 방사형 초음파라는 그런 추가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말초 폐병변을 조직 검사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지는 상당히 많은 가지들이 있고요. 어느 가지로 들어가서 이런 병변을 찾을지는 저와 같은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직접 CT를 열어보고 이런 목적지로 가는 것들을 직접 지도를 그려서 시술 전에 찾아내게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 유도 내비게이션 기관지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뭐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 좀 나오시죠? 내비게이션이고요. 마찬가지로 기관지 내시경을 백그라운드로 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듯이 CT에서 의심되는 병소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마치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기관지 내시경을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곳을 조직 검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비슷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검사가 무엇이 더 우월한 것은 없고요. 모두가 기관지 내시경을 사용한 검사법이고 얼마나 그 검사에 익숙한 술자가 시술을 하냐에 따라서 진단의 정확도와 안전성이 담보되는 검사이고요. 뭐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아주 비교적 두 검사 모두 좋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초성 폐암 진단 방법에 있어서 국내 현황은요. 아주 오랫동안 시행해오던 이런 폐생검, 경흉부 또는 경흉부 폐생검, 피부를 통한 이 경흉부 폐생검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과 내비게이션 기관지 내시경, 즉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주로 하는 또 다른 도구를 활용한 이런 검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한 이유는 말씀드린 합병증을 줄이고 진단율을 비교적 보존하고 올리기 위한 그런 형태의 검사법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여기 보이는 이 아주 가느다란 초음파가 병소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사형 초음파가 달려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을 넣고 내시경 안으로 초음파를 넣어서 이렇게 병소를 초음파로 찾게 되면 초음파를 빼고 나서 같은 위치에서 이런 포셉과 같은 기구를 넣어서 조직을 얻는 그런 검사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병소를 찾아서 병소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 조직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케이스도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위쪽 배 우상엽에 혹이 있고 좌상엽에 혹이 있는 케이스가 되는데요. 사실 경피적 폐생검으로도 모두 진단이 되지만 이렇게 찌르다 보면 정상폐를 많이 찌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합병증이 많지만은 우리 이 기관지 내시경을 활용한 검사는 기관지와 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찌르는 것 자체가 크게 이제 폐 부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변을 초음파로 확인하게 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아주 안전하게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셉이나 아니면 브러쉬라고 해서 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구들을 기관지 내시경 안에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게 되어 폐암 조직을 획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병원 영남대 병원에서 시행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발표했던 연구이고요. 국내 호흡기학회 학술지에 발표했던 연구이고요. 현재까지 저희 병원에서는 2천여 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조직 생검을 시행하였는데 한 600명 정도 환자 시행하였을 때 연구를 하여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진단율은 462명의 환자에서 정확한 진단이 되어서 대략 한 76.1%의 진단 정확도를 보였고요. 합병증은 1.97%가 됩니다. 일반적인 경피적 폐생검의 합병증 2에서 30% 정도와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 되어는 매우 낮은 수치가 되겠고요. 진단율은 경피적 폐생검 대략 한 85에서 90%와 비교하면 한 10% 정도 낮은 그런 수치가 되겠으나 이런 진단율 또한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의 도구들로 많이 향상을 시키려는 노력을 저희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그리고 많은 병원에서는 이런 기관지 내시경과 초음파를 이용해서 먼저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런 검사들에게서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2차적으로 경피적 폐생검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국내 추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런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듯이 이렇게 아주 병소가 폐 안쪽에 깊게 위치하고 작게 위치한 이런 병소들이 경피적 폐생검으로는 비교적 위험한 검사가 되지만 우리가 이런 내시경 검사를 이용해서 하였을 때는 아주 합병증이 없이 잘 진단이 되는 그런 증례를 제가 보여드리고요. 또 여기 보이는 이 회색의 병변도 폐암 병변인데 폐암 병변 바로 앞에 이렇게 큰 대동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이 되겠고요. 이렇게 밖에서 침을 찔러서 하는 검사들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환자의 호흡에 따라 이 병소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큰 혈관이 옆에 있거나 하면 이 또한 상당히 술자와 검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내시경을 통하게 되면 이렇게 안전하게 병소를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담배를 많이 하시거나 또 폐가 딱딱해지는 특발성 폐섬유로 진단받은 분들 또한 경피적 폐생검은 폐를 이렇게 찌르게 되면 폐가 아주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면서 조직 검사도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관지 안으로 병소를 접근하게 되면 이런 폐 실질을 찌르지 않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합병증 없이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이런 간유리 음령, 유리를 갈아 놓은 것 같은 아주 조기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간유리 음염 또한 경피적 폐생검은 상당히 검사가 위험할 수 있는 검사고 객혈이라든지 폐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 간유리 음령 또한 명확한 병소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내시경으로 아주 합병증 없이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작은 병변들, 조기 폐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검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사형이 아닌 볼록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볼록한
초음파가 보일 것이고요. 이쪽에서 침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록한 부분을 기관지 벽에 대고 침을 꽂아서 조직 검사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폐암을 진단받게 되면 이 종격동에 있는 이 기관지 바깥쪽에 있는 이런 임파선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이는 것이 볼록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 되고요. 기관지 벽에 초음파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임파선을 확인하게 되고 그쪽으로 침을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해서 종양세포를 얻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결핵성 임파선형 같이 꼭 암이 아니더라도 이런 임파선에 결핵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볼록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결핵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또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 흉곽에 대한 조직 검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폐라는 것이 여기 보시듯이 폐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고요. 우리가 갈비뼈 같은 것들이 만져지는 이 가슴뼈 안쪽을 감싸고 있는 막이 있고 이 사이에 사실은 공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이 공간에 아주 소량의 물이 있어서 호흡 시에 폐의 확장과 수축을 도우지만 폐의 어떤 폐측 흉막이나 또는 벽측 흉막에 병이 생기게 되면 이 공간에 물이 차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흉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흉수가 생기게 되면 흉곽 안을 들여다보는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부외과 영역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이제 흉곽을 보기 위한 검사가 바로 비디오 흉곽경이 되고요. 현재 많이 흉부외과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흉부외과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방에서 시행을 하는 이런 비디오 흉곽경, 우리가 바즈라고 하는데요. 이런 바즈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죠. 환자 회복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하지만 다양한 검사들, 다양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내과적인 파트에서 많이 도입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 뇌과적 흉곽경이라는 것이 되고요. 보이듯이 기관지 내시경실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흉부외과 의사뿐만이 아니고 저희와 같은 호흡기 내과 의사들도 시행을 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내시경을 할 때처럼 부분 마취와 얕은 진정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가호흡을 하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흉막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흉막 생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원인을 잘 모르는 흉수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결핵성 흉막염 또는 폐암의 흉막 병기 설정과 흉막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 사이 늑간을 통해서 늑간을 열고 우리가 이런 기관지 내시경과 같은 이런 카메라가 달린 기구를 흉곽에 넣어서 이렇게 병소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병소가 있다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병원의 기관지 내시경실이 되고요. 환자는 본인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 약제를 투여하면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부분 마취 또는 얕은 진정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환자분도 아주 폐의 작은 결절과 함께 흉수, 여기 보이는 이 아래쪽 여기가 이제 흉수가 되겠고요. 흉수를 주소로 내원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폐에 있는 아주 작은 폐암 의심 병변을 조직 검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흉막을 들여다보는 내과적 흉곽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곽안을 들여봤고요. 흉곽 안에 보면 이렇게 폐가 보이게 되고 병이 있는 흉막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쉽게 진단을 하는 거죠. 환자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술 후에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요. 시술이 끝나자마자 병실로 올라가서 바로 식사도 가능하고 환자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가족과 대화도 가능한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진단한 다음에 표적 약제를 사용했고요. 표적 약제 사용 후에 그 폐암 병변도 줄어들고 물도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진단을 하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62세 남자고 보면 여기가 이제 왼쪽 폐가 되는데요. 희게 보이는 여기가 이제 흉수가 되겠습니다. 아주 물이 많이 병적으로 차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저희가 CT와 펫을 찍어도 왼쪽 폐에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종양이 의심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과적 흉곽경 시행했더니 CT에서 보이는 그런 종양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요즘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 이런 얕은 진정으로 흉곽경 검사를 할 수 있고 환자들도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많은 검사들로 과연 무엇을 하는가? 암 조직을 얻어서 암만 보면 되지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고요. 그 암 조직에서 이 환자에게서 암을 유발시켰던 돌연변이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PDL1이라는 세포 단백질을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 또 이런 세포 단백질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암 조직을 가급적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여기 보이는 이런 돌연변이 단백질과 더불어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이런 단일 검사로 찾지 못한 돌연변이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조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암이 진단이 되고 질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항암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항암 화학 치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되고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전통적인 항암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억제하지만은 정상세포에 대해서도 성장과 분열을 억제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표적 항암제는 앞서 말씀드린 특정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그런 돌연변이를 막아주는 것이 주 역할이 되겠고요. 또 면역 항암제는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 조직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돌연변이가 명확하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PDL1, 세포 단백질인 PDL1이 높다면 이 PDL1을 막아주는 면역 항암제를 써서 환자의 면역력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가 주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돌연변이도 없고 PDL1도 비교적 높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로 사용하여서 치료를 하는 것이 현재의 폐암 치료에 있어서 항암 화학 치료의 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표적 치료제, 그 중에서 EGFR 억제제, 가장 많은 우리 한국인, 아시안에서 가장 많은 EGFR 돌연변이를 막아주는 EGFR 억제제가 현재 3세대까지 개발이 되어서 다양한 약제들이 현재 우리 임상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 조직으로 EGFR 돌연변이를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돌연변이를 PCR 검사로 해서 확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알크라는 돌연변이가 있으면 또 억제제를 사용해서 환자에게 아주 오랜 생존 기간을 보장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약제들이 현재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 조직으로 알크 면역을 해서 이 보이는 이 환자분 조직 검사 결과와 같이 알크가 면역이 양성인 경우에 알크 억제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보시면은 나이가 아주 많은 여성분이셨는데요. 알크가 양성으로 나왔고요. 이 폐에 그리고 간에 암세포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제를 쓰게 되면 알크 돌연변이로 인한 폐암이 생긴 경우에 알크 이런 억제제를 쓰게 되면 환자가 입원하고 9일 만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던 암세포들이 많이 소실이 되어서 퇴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 이후 15일 뒤에 외래 왔을 때는 사진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에게 어떤 돌연변이가 암을 일으켰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빠른 치료 효과에 대한 반응 그리고 환자의 예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표적치료제 외에도 요즘 면역항암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 보호자분들도 이 폐암에서 면역항암제 어떤 것들 사용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죠.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약들이 PD-1을 타겟으로 하는 옵디보와 키트루다라는 약이 있고요. PD-L1을 타깃으로 하는 티센트릭과 임핀지라는 약이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병기의 폐암 환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분도 간략한 측례를 보시면은 이 우상엽과 우하엽에 암세포가 있던 폐선암 환자였고요. 84세 남자 환자가 됩니다. 이분 조직 검사를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연변이는 없지만은
PD-L1이라는 것이 보통 50%가 넘으면 발현이 높다고 하는데요. 80% 정도 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환자분들에게서 사실은 아주 면역항암제 반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환자 나이도 비교적 많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힘들지 않은 부작용이 그나마 적다고 알려진 면역항암제를 사용을 하였고요. 실제 면역항암제 사용을 해봤더니 단 2번 정도 사용하고도 아주 면역항암제에 많은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조직으로 이런 여러 검사들을 확인한 다음에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고르는 것이 현재 이제 폐조직 검사가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주제의 제목과 같이 바로 폐암 맞춤 치료의 시작이 이 폐조직 검사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폐암 조직으로 저희가 이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설 분석 검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다양한 돌연 변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 급여건이 되지는 않으나 현재 국내 허가 FDA 승인이 나 있는 약제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 EGFR 중에서 엑손 20번의 인설션이라고 하는 아주 드문 변이가 있는 경우에 현재 이 익스키비티라는 약과 또 이런 아미반타맙 리브리반트라는 약이 국내에서 2차 이상에서 허가가 되어서 실제 환자에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케이라스 G12C라고 하는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 이 소토라십이라는 약이 국내에서 2차 이상에서 허가가 되어서 현재 사용 중입니다. 또 메트 엑손 14 스키핑 뮤테이션이라는 이런 아주 어려운 이름의 이런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카프마티닙, 테포티닙이라는 약이 국내에서 1차 이상에서 허가가 되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NTRK, 리어레인지먼트라든지 아니면 RET라고 하는 이런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각 엔트랙티닙, 셀퍼카티닙이라는 이런 약제들이 허가 또는 급여가 되어 있어서 환자들에게 아주 유용히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환자의 조직과 충분한 조직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 검사들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제 벌써 2010년 정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도 이런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The tissue is the issue. 이제 환자의 폐암 조직을 우리가 티슈라고 하는데요. 티슈가 바로 이슈가 되겠다. 우리가 이제 personalized medicine에서 맞춤 치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티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폐암 진단을 받으면 전부 어떤 치료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폐암도 다 같은 폐암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환자 고유의 폐암 조직에서 나온 돌연변이 그리고 PD-L1 여러 가지 차세대 염기세혈 분석 검사에 따라서 환자가 가장 효과가 좋을 만한 약제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예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제가 환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도 본인의 암이 이제 다른 환우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하지만 실제 본인의 폐암과 다른 환우분의 폐암이 다 같은 폐암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와 예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의 질환의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